한동훈 대표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썸네일 제목이 한동훈의 난으로 나간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9월 20일 그때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사과해야 된다 얘기하고 10월 9일에 대외 활동 자제해야 되냐 김 여사 이렇게 질문 들어온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10월 10일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내놔야 된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코멘트했고 10월 12일에 바로 또 대통령실 인사에서 김건희 라인 없어져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보니까 또 속보에 오늘 오전에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 지위 없는 그런 분 인사에 작용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이런 맞는 말 했어요. 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얘기들, 대기실에서 하는 얘기들을 김대남 씨가 처음 물꼬를 터줬던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공식적으로 저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되게 제한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와, 어떻게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정리하라고? 저게 당대표로 할 얘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되게 축소시켜서 얘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7인방 얘기했잖아요. 백설공주와 뭐 일곱난장이도 아니고 이거 7인방만 얘기한 거는 되게 축소해서 얘기한 거다. 제가 조금 양념 치고 뭐 좀 과장돼서 명태균 씨처럼 허풍 과장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실 참모의 한 90%는 김건희 여사 라인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는 추측과 생각과 허황된 망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이 나라가 김건희의 나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망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대표 워딩에 따르면 공직자 아닌 사람이 그런 라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데 90%나 만들었으면은. 그러니까 저 대통령실 비선실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계속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또 기자들이 달라붙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진전된 내용의 얘기들,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확실하게 장악을 했다? 좌지우지했다? 그리고 일정, 메시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보를 실무적으로 꽉 틀어 잡았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의전비서관 자리예요, 제가 봤을 때. 의전비서관이 지금 이기정 씨인데 대표적인 김건희 여사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분이 대통령 의전비서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냥 거기 모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이고, 우리가 7인방 비선실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그게 대통령의 선택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실세 중에 실세였던 정호성 씨를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갖다 두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까지 끝까지 있었던 연설기록 비서관 최진웅 씨를 지금 또 연설기록 비서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게 과연 상식적인 인사냐? 이런 일들이 지금 알려진 건 요 몇 개의 사례지만 한꺼풀 더 벗겨보면 더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평으로만요? 뭐 일단 그 인사들 말씀하신 거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조작도 해본 사람이 뭐. 그럼 탄핵을 당해본 사람들이 참고로 있으니까 탄핵을 또 당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게? 그러니까 비선 실세도 해본 사람이 비선 실세도 잘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고리든 뭐든 뭐 제가 말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뭐 그런 거고. 한동훈은 그냥 작심했구나. 싸우자라고 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윤한 공멸론을 예전에 여기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 제가 꽤 오래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2달 된 것 같은데? 2달 더 됐죠. 총선 전에도 제가 그때 윤한 공멸론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윤한 공멸론 아니,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장성철 소장님은 한동훈 대표가 너무 나서서 새를 모으고 이러면은 그냥 낙마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반대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치고 나오면은 대통령이 탄핵된다든지 급변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또 야당에서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김준일 대표님처럼 공멸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몰라요. 모르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랑 지금 일촉즉발이잖아요. 지금 포병연 여단 지금 북한이 지금 배치해가지고 좀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우발적으로 이게 시작되면은 어떤 식으로 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평도나 이런 데 폭격 떨어질 수 있고 북한에 하고 뭐 이게 저는 전면전은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한 대로 안 되는 건데 윤한 갈등도 마찬가지. 이게 왜냐면 지금 감정의 문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 너무 무시했어. 한동훈을. 개무시하고 완전 인간적인 모욕을 주고 쪽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대 요청하고 재요청하고 그러는데 완전히 개무시하고 뭐 이러니까 한동훈도 독이 오른 거거든. 그럼 이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뭐냐? 김건희다라고 해서 김건희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지금 윤석열 용사는 아예 야 독대하지 마. 저희 XX 저 지금 어디 지금 여기 와서 얘기를 해야지 왜 언론에 대가 얘기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근데 또 참모들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말리고 있고 뭐 이러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북한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전도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윤한 공멸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서로 폭로전 가거나 내상을 입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윤한 공멸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치고 나와서 주도권을 잡고 전국을 끌고 가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아니요, 있죠. 제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윤한 공멸론이 그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권력을 쥐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탄핵 위기까지 몰리지 않는 이상 근데 탄핵으로 가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당 좋은 일만 이제 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진영님이 댓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구청장 선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까 다 맞는 얘기인데. 선거용 아니에요? 선거 가지고 저렇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것은 무모한 거죠. 구청장 선거 이후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데 아마 저렇게 저는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속도가 빠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힘이 좀 붙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나한테 뭐라 못한다고 나 못 쫓아낸다고 그런 식의 자신감 있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가장 잘 아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정보와 또 다른 노하우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윤핵관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정구청장 선거가 지금 한동훈에 의한 이런 선거가 돼버렸거든요. 거기서 만약 지게 되면은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윤핵관들이 대대적인 좀 반격을 하지 않을까. 오늘 권성동 의원이 페북에다가 대단히 점잖게 장문의 글을 썼는데 그거의 핵심 요지는 한동훈 너 잘못됐어. 너 쫓아낼 수 있어. 조심해. 어떻게 네가 대통령한테 이럴 수 있어. 너는 당대표로서 자격 없어. 딱 그 얘기더라고요. 지금 낌새를 보고 있다. 그래서 구청장 선거가 대단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지만 솔직히 그때 진다고 해가지고 또 한동훈 때문에 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타가 너무 강하니까 한동훈 대표는 일단은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같아요. 이제 멈출 수가 없어. 계속 이제 쭉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근데 독대 자리는 잡은 거죠 지금? 오늘 이제 브리핑을 보면 이제 다음 주에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저는 그래도 구청장 선거를 걱정하는 대통령실에서 좀 서로 한동훈 대표랑 갈등 분란이 증폭되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서 저 정도 메시지 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통령께서 워낙 즉흥적이라서 야, 난 도저히 못하겠다. 야, 집어쳐. 안 해.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구청장 선거 지나고 나서. 그러면 완전히 뭐랄까? 그러면 정말 대격돌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도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참모들이 계속 대통령 부부 붙잡아 놓고 다독이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참으세요. 그래도 독대 하셔야 돼요. 이를 누르고 있으니까 지금 저 정도로 나오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한 방 더 쏘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가 못 참지 않을까? 그냥 2판 4판 공사판이다 그냥. 한동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보자.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너는 뭐 자유로워? 내가 너랑 한 문자 내가 다 캡처해놨거든. 나 그거 나 다 깐다. 넌 진짜 너 당대표 대권 후보? 말도 안 돼. 너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저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유난 공멸론이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저렇게 가면은 이제 확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오늘 되게 제가 중앙일보 기사 중에 재밌는 걸 봤어요. 단독, 여권, 용산, 한동훈이 한 번 더 독대 요청하길 기대.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용산인지 아니면 당인지도 헷갈려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이런 강공에 떠밀려서 억지로 독대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가 불편할 수 있으니 한동훈이 한 번 더 매달리라는 거야. 독대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이 지금 그래 받아줄게 하니까 한 번 더 독대를 차라리 그 전에는 독대 요청하면 요청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요 독대를 빨리 언론에 흘려 독대를 요청했다고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그러질 수가 있구나 지금. 그리고 용산이 얼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소위 말해서 빡쳤구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거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둘이 이렇게 공멸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누군가가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중앙일보에 기사 주면서 지금 봉합해 보려고 막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대를 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해온 얘기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못 받아요. 그래도 굉장한 진짜 공멸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받아요 그러면 완전히 뭐랄까 곡간 열쇠를 넘겨주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독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사전 조율을 하잖아요. 외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과 대통령이 마주 앉으면 그 전에 실무진들이 다 조율해가지고 사실상 도장만 땅땅땅 찍고 악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일반적인 이런 외교 하듯이 이런 그 사전에 조율이 다 될 것인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결정권이 없어요. 거기가 V0고 김건희 여사가 여기가 V1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있잖아요. 뭐 기사로도 나오고 칼럼으로 나오고 했잖아요. 만나면은 저는 김건희에 대해서 그거 못합니다. 제 처에 대해서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했던 게 수차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나도 이게 화약고 같은 거예요. 사전에 조율이 돼서 그럼 김건희 자숙해. 백담사 가 있어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공멸론이 괜히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정확하게 성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처음 이제 그 광화문에다가 이제 캠프를 구성을 하고 참모들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에 상징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정말 세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어떠한 건의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상징적인 사건이 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막 전두환 발언 막 해가지고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개사과 막 사진 올렸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자기들 참모 몇 명 됐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김건희 여사가 그런 공식적인 계정에 본인의 생각을 참모들의 필터링 없이 올리지 못하도록 계정을 뺏어오자. 라고 참모들이 딱 회의해가지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거 다 양념이고 소설이에요. 그냥 헛소문도 좀 있고 그냥 내가 그냥 가서 건희한테 얘기할게. 내일 정리할 테니까 알았어. 딱 갔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참모들이 이제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 건희가 하겠다는데 그냥 내버려 두자. 그거 됐고 다음 한 건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와 이게 대통령이 설득할 수 없는 분이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떨어져 내려온 게 그거를 처음 문제 제기한 SNS 계정 내놓으러 간 놈 누구야? 색출 작업.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노터치.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언로가 완전히 막히는데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참모들이 그때부터 이제 조언을 하거나. 그러면 이번 독대 결과도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결국은 그 결론을 좌우할 것이다. 근데 다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대통령실 분위기를 아는 분이 뭐라고 전해줬냐면 이혼에 준하는 특단적인 조치와 대책을 참모들이 마련을 하고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요? 네.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네. 그래서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 생각에 지금 끝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대통령도 이전과는 다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잘리겠네. 사실은 대대적 숙청. 자연스럽게 이것도 색출 작업. 이거 자연스럽게 인적 쇄신이 이런 뭐 쇄신이 좋은 방향인지 안 좋은 방향인지 모르겠으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겠네요 조만간. 네. 다 잘려? 다 잘려. 감히 나에게 무슨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니까 그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져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김건희 여사님 백담사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김건희가 오케이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자기 결정권도 없고 이 사안의 심각함은 참모들은 느끼고 있고 왜냐면 참모들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장성철 소장님 같이 훌륭한 분이 그리고 저같이 좀 떨어지는 평론가라도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지금 민심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듣거든요 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 결정권이 없어요. 그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저건 무슨 시그널로 읽겠냐면은 우리는 해볼 만큼 해보고 안 하면 엑시트 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 아니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권력은 분점이 안 되거든요. 분점이 안 그러니까 돼요. 최고 권력자 한 명 하는 건데 지금도 어쨌든 구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뭐 영부인하고 본인이 이렇게 나눠 갖고 있는 거죠. 나눠 갖고 있는 그 구조인 거고. 형식적으로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지. 김건희 여사가 저는 이 통치자라고 봐요 우리나라에. 예, 거기 저는. 가 있는데 그걸 뺏어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뺏어올 수는 있는 거죠. 뺏어올 권력은 있는 거죠. 이혼할 각오해야지. 그 각오를 한다면 뺏어올 수는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뺏어온다면. 그걸 이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참모들은 그렇게까지 해라. 영혼까지 지배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가스라이팅 일종의 가스라이팅. 40분 됐구나. 네. 또 아니요. 재밌는 얘기는 또 다음 주에 또 해드릴게요. 네, 요거 한마디씩만 해주셔야 돼요. 네. 11월 위기설. 지금 이 얘기가 이재명 대표요? 이재명 대표 당연히. 둘 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이 아마 임기 딱 절반이죠. 네. 그때가 넘어가면은 그 전의 사례로 볼 때 여당 쪽으로 당 쪽으로 권력이 차차 넘어간다. 지지율이 반등 못하면 넘어간다. 한동훈 대표가 잡을 거다. 이 얘기 하나 있고 그 11월 위기설이고 그때 못 잡으면 한동훈 대표 낙마할 거다. 요 둘 다 위기설이고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특검은 11월 이후에 가능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대통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임기 전환이 반절이 지나면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는 정점에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균열이 생길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특검은 통과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11월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가면은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공멸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하나는 선거가 되게 중요한 게 보궐선거 만약에 지면은요 한동훈 전 쫓겨난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쫓겨난다고 봐요. 예. 보궐선거 진다는 게 정확하게 금정구청장. 다른 데는 뭐 이미 끝났고 다 끝났어요. 결정됐어요. 다른 데는. 그래서 금정구청장은 지금 초박빙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길 거라고 보여요.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선거도 이기고 그러면은 한동훈이 꽤 그립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위기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거는 김건희의 위기설이겠죠, 거기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많은 큰 위기다. 이거는 뭐 이재명에 대한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지금까지 그 있잖아요. 그 위증교사 위증과 관련된 거는 지금까지 6.2%만 벌금형이 나왔어요. 예. 그 지난 5년간 검찰이 이제 분석해서 낸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94%, 93.8%는 이거는 실형이 나와요. 인신구속. 예. 그러니까 뭐 집행유예든 뭐든. 집행유예. 이재명은 그러면은 이제 뭐 항소를 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김진성 씨인가? 김진성 씨가 본인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유죄가 나오고 그러면 이재명도 1년 이를테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법조인들의 얘기예요. 이게 벌금형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면 근데 위증 교사범이 항상 더 높아요. 위증 정범보다. 왜냐면 시킨 사람이 이거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유죄 완전히 무죄가 나오면 모를까 유죄가 근데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김진성이 있기 때문에 김진성이 시인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조기 대선 얘기가 이재명 지금 집권 플랜에서는 조기 대선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장 소장님. 뭐 정리를 잘 해주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정구청장 선거 끝나고 나서 여권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윤핵관들은 양K 비대위원장설을 지금 계속 뿌리고 있어요. 양K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뭐 한동훈 대표 쫓아내면은 양K 중에 한 명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자. 한 명이 권영세, 한 명이 권성동이다. 그런 얘기를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변수가 금정구청장 선거인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뭐 더 자세히 얘기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근데 이 쪼니맘님 장 소장님 얼굴 천재 아니고 김준일 평론가님이 얼굴 천재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얼굴 수제하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또 이렇게 안 쪼니맘님이 됐잖아요. 이제 사실을 제대로 이제 알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장성철이 맞는 거 하나도 없다고 이미 명태균이가. 그리고 얼굴로 지금부터는 팩트보다 얼굴로. 태균이 형 제가 한번 섭외할 테니까 네. 우리 여기 네. 그래서 한번 태균이 형 데리고 같이 다시 한번 하시죠. 2시간 좋습니다. 동안 제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명태균 대 장성철. 네. 좋습니다. 아니 같이 해요, 같이. 같이. 여러 네 명 가지 같이. 얘기. 질문자가 많으면 좋잖아요. 좋아요. 우리 둘이 질문하고 두 분이 뱉어요. 끝장 토론 한번 하시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성철 소장님하고 김준일 평론가님 오늘 정치가 경제다 여기서 마무리하고.